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김학의 사건에 관한 이성윤이의 범죄 행위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수원지검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 관련죄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이성윤이에요. 근데 이성윤이가 계속 지금 깔아뭉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권력 비리 핵심 수사 많은 이 진행이 바로 이성윤이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지검장 이성윤이가 권력 비리 수사를 전부 다 깔아뭉개거나 아니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된 수사를 사실상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김학의 사건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하나고, 이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이규원 검사는 이미 4차례 조사를 받았고, 또 윤대진 검사장, 또 이 김영근 검사,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찬석 당시 대검 기조부장도 전부 진술서까지 다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하거나, 즉 수원지검에 직접 출두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진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성윤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이 수원지검에서 3차례 걸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이성윤 측과 이 충돌까지 있었고, 이성윤 측에서 이 소환장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나와 있는 이 보도를 보면요, 이성윤이가 진술서를 대신에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술서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성윤이가 이 실세답게 이 행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오늘 보낸 진술서의 핵심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동안에도 이미 지난 2월 17일인가요? 입장문을 한번 발표했잖아요. 대검에서 보고받은 거, 수사 지휘한 거, 이런 거는 통상적인 관례와 절차를 준용해서 지휘하고 보고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 그런 취지의 입장문을 한번 발표했는데요. 오늘 또 지금 현재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입장문의 연장선상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미 안양 당시에 2019년도 6월에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던 거, 보고받은 것도 법과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지휘를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번 수원지검에서 출두해달라고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 지금 방탄 이 수사로 수사 의혹을 지금 받고서 출범한 데가 공수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에서 권력비리 수사하는 것을 말하자면 정권 방탄 차원에서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우려와 똑같이 이성윤이가 오늘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결국은 제출된 서류를 보면 나는 수원지검의 조사는 받지 않겠다, 이 공수처의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양지청 당시 안양지청에 대한 수사 외압을 완전히 지금 부인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그리고 이 기자단에 오늘 뿌린 내용을 가지고 이성윤의 입장을 여러분들께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단에 뿌린 내용을 보면요, 2019년 6월에 안양지청, 즉 이규원 검사 비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당시 반부패 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또는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혐의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검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이 고발한 고발장의 정체, 즉 공익제보 내용,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혹을 거꾸로 대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이게 권익에 대출된 공익제보자의 고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익제보자, 그리고 또 별도의 고발장, 이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되게 된 데 대해서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이 고발장이든 아니면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했던 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전후 사정과 또 맞물리고, 그리고 이미 진술한 사람들의 내용까지도 언론의 일부 부분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다 일치해요. 그래서 이성윤이의 불법행위 심증은 상당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러한 이 지휘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이 반부패 강력부에 보고된 안양지청의 보고서를 가지고 지휘했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반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양지청이 법무부 수사의뢰 사건과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즉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 지침에 따라서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 대검이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했어야 하지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의 제기한 사실 자체가 안양지청에서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찰의 간활권은 물론이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런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현재 검찰 수지검, 검찰의 소환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공수처법 25조 2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있는데, 우선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런 이 규정과 관련해서 이 혐의를 발견한 경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지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냐, 뭐 어떤 시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수처에 통보하는, 이첩하는 그런 시간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수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공수처는 이제서야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임명이 되었고, 지금 현재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려면 3월 또는 4월 초가 돼야만이 모든 인선이 구성이 된다. 그때 가서야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이 공수처 체제가 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 넘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할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공수처로 넘기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공수처로 이것을 이첩하게 될 경우는 공수처가 우선 지금 현재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깔아뭉개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진도를 나가서 공수처로 넘기더라도 공수처가 정권용 입맛에 맞게 수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시간만 잃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수처의 방탄 기능에 오히려 검찰이 부역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 법에 지금 현재 아직 기소는 안 했잖아요. 인지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에 넘겼을 때 공수처가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수사할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검찰에서 더 수사를 좀 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검찰로 넘겨주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과연 김진욱 지금 현재 공수처장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그것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원지검에서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성윤이가 소환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공수처법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아니야, 이거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깔아 뭉길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말하자면 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수사가 또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이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성윤 이번 사건을 두고 그야말로 이게 방탄용으로 공수처가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가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서 말이죠, 지금 현재 또 추미애까지 끼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이 검찰에서는 공식적으로 각 지방검찰청에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수사청 신설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지금 폐지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지방검찰청에 의견을 묻는 이 공문서를 정식으로 냈어요. 3개 법안이라고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 다음에 공소청법, 그 다음에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이렇게 3가지 법에 관해서 의견을 달라. 그래서 지방검찰청에서 의견이 오면 이것을 모아서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이번에 황운하나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발의한 법안에 반드시 의견 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금 대검에서 각 지방검찰청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다 모아지면 검찰에서는 이거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보낼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 중수청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요, 이것은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거 중단하라,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반드시 가결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된 것과 똑같아요.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추미애가 바로 누굽니까? 이 반윤석열이잖아요. 반윤석열 인사 가지고 흔들었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에 많이 흔들었어요. 그 검찰 개혁 중에 추미애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와 기소권 분리예요.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하에, 즉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반드시 뺏어오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어제 추미애가 또다시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수사의 본질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견제는 수사 시스템과 수사 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리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 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며 멀렴치하게 버티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직을 걸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검찰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야말로 전 국민이 기억하는 무소불위 치안본부 시절의 남영동 대검문실은 있고 역사를 자꾸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정치적 복수심 말고 검찰 해체 주장을 설명할 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미애가 퇴임 직후에도 인터뷰를 통해서 윤 총장의 상당한 비리를 확인한 장관으로서 제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 총장도 그런 정도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느껴주리라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하고 동반 사태를 노린 논개 작전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지금 7월까지 총장직을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을 사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지금 중수청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여론 이 지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지금 추미애의 이러한 강력한 검찰 개악, 이 검찰들이 검사의 집단 반란까지 일으키면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중수청과 관련돼서 지금 검찰 내부도 상당히 불을 끓고 있고, 이 검찰총장이 직을 거는 투쟁은 좋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해서 사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지금 이 검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으면요. 이 한국갤럽, 이 오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저도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가짜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론조사인 것 같아.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지지율, 부정지지율이 똑같이 39%씩을 연속 3주나 나올 수 있느냐. 요걸 들었는데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바로 이 부산 지역에서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연속해서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민주당한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이번에도 나온 걸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인데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밖에 되지 않아요. 불경제에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총 여론조사 대상은 1,004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부울경 지역 응답자 수는 불과 몇 명이냐? 15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150여 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정확히 이것을 민심으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앞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2, 셋째 주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22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2월에 들어와서 완전히 역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본, 즉 답변자 수가 15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민심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 함정을 제대로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설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바로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검찰이 정권불법 수사한다고 검찰 없애는 법을 만들고 있는 이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이 사설입니다. 이거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논리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또 논평해 드린 내용과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얼마나 또 같은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내주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을 없애는 법인데 이를 6월 중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설마 했는데 정말 사람 잡을 대서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 존재가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기관이다. 수사와 인신 구속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빼앗기고 2,000명 넘는 검사가 일시에 껍데기가 된다. 이 정권은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로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마저 뺏어서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넘기자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주요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선진국들은 수사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독일, 불란서, 일본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미국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유현민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 이 법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생각해도 너무 무리한 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발하자 꼬리를 내렸다. 이후 청와대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동조하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수사권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해온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그 행태는 두말할 것 없이 이 정권의 월성이로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조국 파렴치 등 정권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다. 정부는 애초 검찰 수사팀을 학살 인사하고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다. 이성윤 지검장 등 친정권 검사들을 정권 수사 방탄용으로 심었다. 그런데도 월성이로 조작 수사가 계속되자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공청회에선 검찰 건물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윤 총장 등 검사들이 모든 정권 불법 수사를 포기하면 검찰 폐지법은 당장 없던 일이 될 것이다. 검찰 없애는 법을 주도한 의원들은 하나같이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검찰을 위협한다.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은 나라로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본 방송을
주변 분들에게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하셔가지고 이성윤이 반드시 수원지검에서 체포하도록 그런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중요한 뉴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성남공항, 옛날에 여의도공항, 지금의 제주공항, 양양공항 등등등 다 갔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람 이름을 많이 땁니다. 샤를 드골 공항, JF 케네디 공항, 인도의 인디라 간디 공항, 필리핀의 아키노 공항, 영국 리버풀의 존 레논 공항, 터키의 아타투르크 공항, 미국 휴스턴의 조지 부시 공항, 캘리포니아의 존 웨인 공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 공항, 몽골의 징기스칸 공항, 이란 테헤란의 호메이니 공항, 한도 끝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이름을 따지 않은 공항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심지어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관련 부처인 기재부, 법무부, 환경부 같은 정부 부처마저도 반대했던 그 가덕도 공항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산업 부흥을 일구어낸 부국 대통령 박정희, 두 분 중 한 분의 이름을 붙인다면 찬성하겠다는 댓글을 받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항에는 당초 부산시가 예상했던 7조 6천억보다 무려 4배쯤 많은 28조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데요. 좋습니다. 수심이 40m, 50m까지 워낙 깊어서 매립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성을 100%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무시한 채 철저히 선거용으로 집계됐다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을 우리 국민들께 되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인천국제공항 이름 짓기도 사연이 많습니다. 공사를 막 시작했던 1992년 건설본부에서는 새 공항 이름을 현상 공모했었습니다. 그 결과 1644건 586종의 이름이 응모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중 세종공항이란 이름이 101표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공항, 새서울공항, 아리랑공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인천이란 공항 이름이 순위 5위 안에 없었습니다. 인천의 지역성을 나타내는 영종이란 이름이 54표, 그리고 인천을 곧바로 드러낸 이름이 30표를 얻어서 각각 6위, 8위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새천년 준비위원회가 신공항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완공되는 역사적인 공항이다. 그러니 이름을 인천 밀레니엄 국제공항 그렇게 짓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1993년 5월 정부에서는 청와대, 인천시 의회, 문광부, 언론인 등등 여러 의견을 모두 모았는데요. 그중 3편을 출연했습니다. 1. 세종공항, 2. 서울 영종공항, 3. 인천공항 이렇게 됐었습니다.